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사람의 격을 고양시켜 한 계단 높이 끌어올리는 진정한 우아함은 육체나 외형이 아닌 정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육체적 우아함도 정말 보기 좋습니다. 누구나 다 갖추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정신적 우아함은 격이 다르다고 하네요. 생각과 언어, 몸짓과 눈빛이 바뀌고요. 굳이 치장하지 않아도 온몸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우아함과 정신적인 우아함으로 아주 멋진 주말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들께 퀴즈를 낼 겁니다. 인터뷰 내용을 잘 들으시면은요 누구나 맞추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맞춰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배송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거 혹시 한경모 박사님하고 사전에 계획도 하고 많이 의논하고 인터뷰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혀 아니다. 예. 오셔서 뭐 1분 정도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리고 인터뷰 녹음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네. 그 뭐 칭찬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런 거죠. 칭찬인 거죠. 예. 네, 기분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좀 한 5, 6년 전인가 제가 동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나라를. 네네. 그 여행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여행 이야기요? 예.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 여행을 떠나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좀 네. 제가 잘 말씀을 드려서 상상의 나라를 피면서 함께 정말 그 journey, 네네. 여정을 한번 동유럽으로 떠나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동유럽 여행입니다. 근데 그냥 여행이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여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어디부터 가셨나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로마를 거쳐서 네. 이제 그 드브로니키라고 있어요. 드브로니키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수년 전에 네. 꽃보다 누나인가?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네, 아하. 그 제목에 나온 거기에서 이제 그 촬영팀이 네. 이 드브로니크라는 곳을 가서 아하. 한국 사람들이 유명해져서 네. 그 후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글로 관광을 떠났어요. 아, 그렇군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유럽 쪽의 관광은 우리에게도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다 좀 익숙하지만 네네. 동유럽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방송을 계기로 해서 네. 아주 많은 한국 사람들이 뭐 거기서 한국 사람이도 어느 탤런트 누가 가서 저 찻집에서 차를 마셨다는 둥 네네. 너무나 유명해지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아주 환영도 하지만 많이 익숙해진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유럽 여행하면 서유럽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도 동유럽 그렇게 가보니까 네. 여태까지 이렇게 여러 번 그런 여행을 갔었지만 가장 좋았던 여행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아하. 네, 그 그런데 정도로 좋았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네네. 그 이태리 반도는 아시잖아요. 이태리 반도. 네네. 근데 그 옆으로 이제 크레물린 반도라고 제일 아래쪽에 이제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 네네. 아테네 그리스. 근데 이제 이 이태리 그 반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가 아드리아해라 그래요. 아드리아해. 예, 예. 아하. 그 밑으로는 물론 지중해지만 그 사이에 있는 바다가 아드리아해인데 네네. 그 이태리 동편 바다 건너편이 바로 이제 그게 크레물린 반도에 있는 그쪽에 거기에 이제 이태리하고 대칭 쪽으로 길쭉하게 나 있는 나라가 크로에시아예요. 크로에시아. 아, 크로에시아. 예, 크로에시아. 그리고 크로에시아에서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남쪽에 있는 드브로니크라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어요. 네네네.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우리가 그때 한 8카풀인가 우리 동료 의사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가신 거군요. 예,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예. 같이 떠난 거죠. 오호. 그래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네네. 이제 우리가 버스 여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두브로니크라는 곳은 제가 사진 엽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봤는데 네. 가기 전에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여기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갖고 기대를 가지고 간 곳이죠. 네. 그래서- 어떤 점이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그거는 하여튼 한눈에 들여다 보이게 네. 고성으로 성벽이 이렇게 바다 항구에 있었는데 네네. 그게 어떤 군사적인 요새도 옛날엔 됐던 모양인데 아주 아름답게 성곽이 둘러싸여있는 크지가 않아요. 작은 어허. 하나의 그 성곽인데 그 안에 이제 타운이 있는 거고 네. 다 오래된 돌로 만들어져 있는 그렇게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조그만 어떤 성이랄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앞에는 바다가 정말 그 아드리아의 바다가 있고 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또 하이라이트는 이제 그 성벽을 도는 코스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성벽을 따라서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불과 뭐 어허. 한 시간이면 돌까? 작은 데예요. 예, 근데 거기가 햇빛은 뜨겁고 네. 이제 바다 색깔은 아름다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돌면서 보는 그 광경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네, 정말 그렇군요. 젊은 날로 돌아가는 느낌도 가보고 있고 싶네요. 아디아에서의 그런 아주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네, 그걸 네. 보는 방법이 이제 그렇게 성곽을 걸어 도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도 타고 앞에 나가서 배로서 그 성곽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그 뒤쪽으로 높은 산이 있어요. 네네. 그 산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어. 그 언덕에서 한눈에 이제 그 쫙 시각을 펼쳐진 다 광경을 보는. 다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시면 너무나 네. 아름다운 예, 그런 곳이었죠. 검색 좀 해봐야겠습니다. 방송 네. 끝나면. 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서 버스로 출발해서 스플릿이라는 곳을 또 올라갔어요. 스플릿? 스플릿이라는 그런 또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의 특색은 뭐냐면 이것은 로마 시대 때 생긴 도시예요. 아하. 예, 로마 그 제국 당시에 네네. 예, 거기가 아주 로마의 귀족들이 오는 그 휴양지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것이 중세 건물이 아니고 네. 로마 시대 뭐 글쎄 복고풍으로 얼마가 이렇게. 거의 2000년 전 올라가는지 하여튼 그때 지어진 그대로 남아 있는 귀족들의 휴양 도시니까는 뭐 얼마나 잘 해놨겠습니까. 로마의 귀족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휴양하던 그런 아름다운 또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잊지 못할 것은 그날 저녁에 그 골목에 있었는데 그 보이는 하늘 색깔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색깔이 이게 도대체가 보라색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거기 하늘에 이제 어떤 새가 날아가는 그런 밤 하늘의 광경이 네.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런 도시였고요. 음. 이제 그다음에 또 계속 버스로 올라가서 이제 그 크로아티아 이제 위쪽으로 슬로베니아라는 또 나라가 있어요. 네. 그 나라를 들어가면서 저 갔던 곳이 아니 그러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 그 아까 말한 그 스플릿이라는 그 도시에서 네네. 멀지 않은 곳에 플리첸가 하는 그런 플리체. 유명한 참 곳이 있어요.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예, 들어보셨나 보네. 네네. 근데 거기는 뭐냐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뭐라 그래 폭포인데 큰 폭포가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네. 유명한 거기는 아주 무슨 뭐 하얀 실로 수놓은 듯이 수없이 수백 개나 되는 하얀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네. 그 하여튼 뭐 처음 보는 아주 장관이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근데 그거를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데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보석이 반짝반짝 예, 빛나는 예, 예. 것처럼 예.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네, 그런 아주 또 곳도 지나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로 해서 북쪽으로 향해서 슬로베니아라는 나라로 이제 국경이 바뀌면서 네. 그 블레드 레이크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드 레이크가 이제 그 나라에서 유명한데, 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전에는 우리가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제국이 무너지면서 네. 이제 이 나라 유고슬라비아만 나눠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몇 개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근데 그 옛날에 한참 그 소련이 강하고 할 적에는 유고슬라비아 나라도 좀 강한 나라였죠.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네, 네. 예, 거기에 그 티토 대통령인가 하는 그런 분도 그러니까 벌써 한 1970년대 60년대 그런 분이죠. 네. 티토라고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이
김일성이 유일하게 친한 사람이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몇 안 되는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코드가 맞았군요. 예, 별장에 이렇게 지금 말하는 블레드 레이크라는 별장이 있는데 네.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의 별장이에요, 여기가. 오, 그렇군요. 근데 거기를 여러 번 왔대요. 예. 오, 진짜. 예, 거기에. 어허.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티도 마시면서 별장에서 우리가 시식을 취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블레드 레이크는 사실은 그림 엽서나 이런 데서 분명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름만 모르지 아마. 예. 그걸 보면 알만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호수도 아름답지만 그 가운데 섬이 하나 있고 네. 그 섬 위에 이제 종각 같은 그런 건물도 있고 예, 그런 모습입니다. 블레드 레이크 별장. 예, 블레드 레이크. 아하. 이제 배 타고 물론 거기 섬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별장 있는 자리가 거기서 이제 앉아서 우리가 티를 마시고 그랬는데, 네. 근데 그게 그 앞에 테라스 같은 게 있고 아르치 모양의 테라스가 있고 거기 앉아서 그걸 그 아르치 모양을 통해서 보는 그 호수의 모습. 그거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어떡하지? 아니 뭐 대통령 별장인데 예. 얼마나 하지만 좋겠습니까? 김일성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봐도 예. 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 픽처가 나오는 그야말로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어울리게끔 나오는 아름다운 네. 곳이 바로 블레드 레이크라는 곳을 또 그렇군요. 갔었습니다. 또 이 얘기는 또 처음 듣는데요. 저는. 예.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갈 수 네. 있는 곳이네요.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 여행으로 가는 데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특별히 버스로 대절해서 이런 곳을 네. 많이 연구한 분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일부러 아. 찾아가기 때문에 빠짐없이 이렇게 그런 데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네네네. 이제 그래서 또 슬로바니아를 또 지나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바로 오스트리아로 가셨군요. 네, 오스트리아를 갔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를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버스를 차창을 짚어서 나타나는 알프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꼭 그 알프스를 동경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프스가 스위스에서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알프스라는 거는 뭐 프랑스, 이태리,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렇게 모든 나라를 걸쳐 있기 때문에 네네네. 또 오스트리아에서 보는 그 알프스의 그것은 그야말로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네, 그게 바로 이게 사운드 오브 뮤직에 우리 여행 중에 계속 거기가 나와요. 그렇군요. 도시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버스 타고 거기 향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알프스 자락에 옆으로 보이면서 네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보는 그 알프스의 모습이 나타난 모습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버스에서는 아름답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이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때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예. 그래서 하여튼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너무 좋아서. 그 정도로 이제 예. 감동을 받게 뭔가 되는 빠져들어가는 듯 알프스 산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아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제 살츠부르크라거든요. 살스부르크라는 짤스부르? 곳입니다. 예. 근데 살츠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살츠? 솔트? 솔트. 예, 영어로 예. 솔트고 이제 포르투게스는 쌀이 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살스버그라는 말이 예. 그 소금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살츠가. 아. 그래서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 네. 또 그런 것도 가봤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소금이 나는 게 아니고 네. 이 지방은 높은 산 위에서 산에서. 뭐 광산에서 캐듯이 소금을 계속 지금 그때도 캐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념물을 몇 개 사오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유명한 건데 그것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바로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이기 생가도 가봤고 네. 그다음에 거기 아름다운 그 가든이 있는데 그 가든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왜 그 어린 그 집 아이들이 네네. 막 이렇게 도레미송도 춤추면서 부르고. 도레미송 이런 거 부르고 뛰어다니는 데가 바로 그 가든이에요. 촬영한 데가.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아주 고성이면서 아름답죠. 네.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시가자 이런 것은 너무나 또 아름다운 네네. 그런 도시도 지나갔고 네.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이 예술의 도시를 거쳐서. 예. 그건 아주 음악 그 모차르트의 그렇죠. 모차르트 생가가 하면. 있는 예. 그런 살즈버그 이것도 유명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이제 홀스텟이라는 곳이 있어요. 홀스텟이요? 예, 홀스텟이라고. 잘 좀 못 들어본 생소한 예. 이름인데요. 근데 그것도 유명한데요, 너무나. 오, 그건 그렇습니까? 거기는 이제 호수가 있고 호수 주변으로 아주 아름다운 집들이 있죠. 네네네. 집들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리고 이제 이게 기차 같은 걸 타고 올라가요, 산으로 높은 네. 데로. 그러면 거기 유네스코 지정한 그 뷰 포인트가 있어요. 어허. 거기서는 이제 좁은 데 나가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사진을 다 찍어야 돼요. 너무 네네네. 아름다워서. 저 멀리는 알프스의 산이 보이고 네. 이제 산에 이제 눈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초원이 있고 한 그런 앞에 알프스 산이 보이면서 그 밑으로 이제 호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쓰면 막 그렇게 뛰어내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슨 뭐라 그러지 행글라이드인가 그거 타고 막 날아가면 될 것 같은. 와 진짜 그 행글라이더 거기서 예. 타면 진짜 멋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그래서 그야말로 유네스코에 지정한 뷰포인트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런 곳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이곳을 너무 좋아서 해서 네. 중국에다 이게 똑같이 인공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디에다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집이고 뭐고 중국 사람 잘 만들잖아요. 뭐 달걀도 만들고 다 만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호수고 모든 걸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뭐 디즈니랜드에 뭐 만들듯이 거의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저작권 침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 정도로 또 아름다운 그런 호반의 그런 그것도 구경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떠나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조그만 또 마을인데 네. 세스키 크롬로브라는 세스키 크롬로브 굉장히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 고대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예. 그 호텔 자체도 그 당시의 건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대충 서기 800년 전에 있던 도시예요. 800년 전에. 중세 도시야, 중세. 로마도 아니고 중세 도시인데 도시. 한 800년 전에 지어진 도시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뭐 1200, 300년 전의 도시지요. 네네네. 근데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하나의 전체가 마을인데 네. 그 위쪽으로 이제 호텔에서 저희가 묵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당시에 그 구조가 똑같아요. 네. 그 호텔 자체도. 네네. 네, 그런 데인데 이제 떠나는 날 이제 거기서 바로 옆으로 다리가 있는데 떠나기 아쉬워서 다리 쪽 혼자 걸어가서 이렇게 마을을 내려다봤는데 그 마을의 모든 모습이 완전히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 돌아간 것 같아요. 중세 시대로. 그런 잠깐 착각에 빠졌어요. 그 심지어는 개가 짖는 소리도 옛날 중세 시대 때 개가 짖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군요. 무슨 분위기 자체가. 네,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때 그렇게 보존이 돼 있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는 기시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기시감. 기시감. 네. 그러니까 완전히 타임머신을 타고 네. 백 투 더 퓨처가 아니라 백 투 더 패스트로 그 예. 8세기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 당시의 느낌은. 네. 그러니까 모든 건물과 지나다니는 사람과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돌아간 것 같은데 혼자만 21세기의 사람이 네. 그대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고 네. 그러한 또 고성의 간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떠나서 버스를 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체코 리퍼블릭이라 그러죠. 공화국의 프라하를 이제 마지막으로 갔죠. 프라하. 예, 그래서 그 프라하는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네. 그게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반나절밖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구경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 아름다운 곳이요. 예, 그래서 또 밤에 이제 야경을 보긴 봤지만 네. 이제 그게 사실은 숙제로 남아서 그건 다시 가야 된다. 거기는 다시 가셔야겠네요, 정말. 예, 그래서 프라하는 말 그리고 프라하 왜 그 한국에서도 보니까 프라하 프라하의 연인인가? 연인가 드라마인가요? 예, 드라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런 드라마가 있어갖고 그래서 네. 더 유명해졌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예. 더 관심 갖고 가게 되고. 네, 그런데 저는 제대로 보지 못한 느낌이에요. 너무 아쉽게 거기서 이제 일정을 마쳤습니다. 네. 자, 그러니 하여튼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어요. 네, 정말 동유럽이요. 네, 동유럽.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예. 박사님께서 이제 이 여행지를 쫙 이렇게 네. 그 감동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예,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여행하면 네. 또 괜히 그리움이란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향수. 예. 추억. 왜냐하면 여행은 우리를 뭐 시간 여행으로 안내하고 네. 또 공간적으로도 루틴적인 공간 매일에 사는 우리가 맞습니다. 다람쥐 채바퀴 도는듯이 하는 일 또 하고 이렇게 사는 데서 떠나서 루틴 공간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색다른 나라를 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네. 시간적으로도 젊은 날로 떠나는 그러한 젊음의 시간 여행일 수도 있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고도에서 네. 기시감을 느낄 정도로 그 어떤 과거의 역사 속으로 과거 속으로도 들어가 보는 네. 그러한 여정이고 여행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은 뭔가 우리를 젊은 날로 돌아가게 만들고 뭔가 그리워지게 만들고 아, 그렇군요. 향수도 느끼는 그러한 여행. 그래서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누구나 좋아하시겠지만. 좋아하시고 또 예.
즐겨 가시고 예, 떠나시고 예.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건 다시 말해서 좀 삶을 관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여행은 삶을 관조하는 예,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 예, 매일 똑같은 생활을 떠났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삶을 좀 우리 나의 삶을 돌아보고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고 네. 네, 그래서 참 여행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 우리가 오디세이, 오디세이. 오디세이라는 말이 long journey, 예, 우리가 긴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책을 새로 오더해서 받은 게 있어요. 네, 네, 네. 예, 그것이 책 제목이 Journey Toward Home. 그러니까 이거는 고향 집을 향한 여정이라 이런. 아하. 예, 이거 뭐 저자가 누군가요? 예, 크리스찬 작가인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C.S. 루이스. 예, 그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비평가. 그렇죠. 아, 비평가이면서도 네. 예, 옥스퍼드의 그 문학 박사 뭐 이런 분이었어요. 예, 예, 인문학적으로도 아주 성취가 많았던 20세기의 그런 석학이죠. 네. 근데 이분에 관한 책이에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Journey Toward Home, 고향집을 향한 여정.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그 여기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네. 그 안에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거죠. 그게 나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다고 예, 예. 맞는 말이잖아요. 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이 사람이 직립원인이에요. 직립보행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이렇게 땅을 보고 다니지만 그렇죠. 우리 사람만큼은 직립보행이죠. 하늘을 볼 수 있는 똑바로 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그것이 직립원인이죠. 직립원인. 예, 다시 말해서 아하. 우리에게는 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도 있고 오. 또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땅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당연한 건데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예, 예. 그래서 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해 인문학의 영원한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 누구인가? 그건 사람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네. 그건 이 시간 안에서 땅에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 뭐 죽어서 사는 문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땅에서. 네. 이 땅에서 이 시간 안에서 내가 네. 어떤 삶이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삶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 사람에 대한 거죠. 네. 두 번째는 삶에 대한 거예요. 어허.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이죠. 네. 그거를 인문학자들이 계속 고민하는 탐구하는 그런 명제의 세 가지 인간과 삶과 죽음. 그러니까 나는 누구며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며 네.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것인가.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체류자라는 말이 생각나요. 체류자. 체류자? 체류자. 아. 그러니까 이민자, 체류자. 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난 사람은 체류자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린 체류자인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그냥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아니라 체류자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거야. 뭐 나중에 어떻게 되는 그런 거 관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이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이 네. 중요한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체류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여행자고 체류자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답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떨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네.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알미라는 거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남이죠. 체험적인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저기 오바마 대통령이 누군지 안다. 이런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예를 들어 내가 내 와이프를 안다. 할 적에는 그 좀 주관적이고 또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어떠한 그 체류자의 삶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이 우리가 벽과 문이라는 말도 해봤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죽음은 과연 우리에게 벽일 것인가 문일 것인가? 근데 우리는 문일 것이라고 믿어요. 당연히 문이 돼야죠. 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아름다운 영역으로 나간다고 보는데 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죽은 다음에는 둘째 문제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현재 삶을 의미 있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미 있게 살아라. 그러니까 땅에서 살고 이 시간 안에 살지만 네네. 사실은 우리가 사는 그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산다 이거죠.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늘에 가는 걸 감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체류자로서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답게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네. 아까 말한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 네. 이 땅에서 참답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체류자의 삶도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아하.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라는 답도 나오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도 있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여행을 통해서도 느껴보는 거지만 향수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인간은 인간 본향을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 본향을 영원한 우리의 집을 네.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고향집을 향한 여정, Journey toward home. 네. 우리가 이런 여행을 말해보는 거죠. 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동유럽에 대한 얘기를 네. 여러 가지 했지만 예. 이제 그런 여행 얘기를 통해서 네.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그 참 우리가 내가 누구이며 네.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으로 나갈 것인가, 네. 이런 여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주시면서 이 요람에서 웰다인까지의 예. 삶의 여정. 예. 이 땅에서 이 시간 안에서 현재 어떤 삶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예. 걸 한번 좀 고민을 해봐라라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들리는데요. 네. 저는 박사님의 말씀 중에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서 있다. 그렇습니다. 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제 가슴에 터치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떠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땅이 예,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땅 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고 어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함께 할 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런 영원한 인문학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네. 아니 다시 말해서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우리는 참답게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인생의 여정에서 네. 우리가 그런 확실한 해답을 얻었다면 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네요. 희망도 있고 네. 의욕도 있고 심도 있고 그다음에 참다운 체험과 누림. 시간 안에 살지만 우리는 네. 참다운 영혼을 체험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네. 그러한 이 여정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공감이 갑니다. 와, 굉장히 참 마음에 터치가 되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C.S. 루이스의 고향집을 향한 여정이라는 책을 요즘에 읽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받았습니다. 이제 읽어봐야죠. 그렇습니까? 다음에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화요일마다 이제 시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시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며 시를 쓴다거나 감상하는 건 유쾌한 경험이다. C.S. 루이스의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이 C.S. 루이스의 말을 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를 한 편을 네. 읽어드립니다. 아, 예. 근데 굉장히 반갑네요. C.S. 네. 루이스라는 작가를 말씀을 해주셔서요.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냥 그분이 그냥 기독교 변증가 이렇게 정도로만 알았어요. 네. 그런 걸 알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그분을 깊죠. 소개한 걸 보니까 네. 단지 그런 분이 아니고 어떠한 참다운 그 영성도 있고 그럼요. 그런 아주 그 영화 나니아 연대기인가요? 그 영화도 C.S. 루이스 작품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네, 몰랐습니다. 굉장히 그 주는 메시지가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메시지를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경모 박사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를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인문학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여행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의 단어를 시작해서도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요.
이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은 누구나 다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 매 시간마다 이렇게 퀴즈를 드릴 텐데요. 네. 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요. 아, 그렇군요. 예, 한경모 박사님께서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네, 문제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잘 네. 들으셨으면 오스트리아 네. 갔던 그 도시 중에 네. 짤스버그라고 있습니다. 그 쌀스라는 말은 소금이란 뜻이고 네. 이제 그렇다 그랬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음. 그 쌀스버그와 관련된 네. 유명한 음악가는 누구였던가? 아, 언급이 됐었어요. 언급했었죠. 너무 그죠? 쉬운데? 아닙니다. 그것이 유명한 오늘의 작곡가는? 음악가는? 음악가는 아하. 누군가요? 네. 자,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리아 예. 살스버그. 살스버그와 관련된 네. 유명한 음악가는 음악가. 누구입니까가 예. 질문이 되겠습니다. 천재 음악가죠. 다 문제가 천재죠. 되겠습니다. 뭐. 예. 천재 음악가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영화도 나왔었어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예. 우리 방송 우리가 정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 버스 타고 그걸 창하면서 본 영화가 바로 그 영화였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아마데우스까지. 완전히 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다 아시겠지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이메일 어드레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radio k1230@gmail.com으로 정답을 적어주시면은요. 세 분께 보건 마스크 10개들이 한 팩 그리고 핸드 세니타이저 세트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radio k1230@gmail.com으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께 마스크 보내드릴게요. 정답자 선물 받으실 분은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사님?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네, 그 음악가 이름을 성만 하면 되나? 이름 first name 돼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맞춰주죠. 예, 뭐. 어떤 하나만 맞춰도 맞힌 거로 예, 하죠. 맞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아까 다 말씀을 예. 해주셨죠? 예, 예. 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메시지 정말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